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민들에게 보고한다. 과연 어떤 산업을 집중 육성할까?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주는 무엇일까? 한국판 뉴딜을 심층 분석하고 최선호주까지 골라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예상했던 대로 오후 2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국민보고대회에서 지금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이에서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경제 상황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움직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건희 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이라는데 한국판 뉴딜 아직 주목받지 못한 섹터가 있을지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나올까요? 네, 소외받지 못한 관련된 것들은 그 기존에 알려진 것들과는 좀 다를 것 같고요, 내용은. 네. 일단은 뭐 지금 한국판 뉴딜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린 뉴딜이랑 뭐 또 하나가 뭐 녹색 그린 뉴딜, 또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이제 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뭐 비대면 산업 육성, 뭐 SOC 디지털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알려져 있던 내용들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집대성에서 좀 모아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발표 내용은 이제 정부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오면서 좀 저도 이제 오면서 봤는데 네. 내용 보니까 뭐 소외된 사람들 관련된 것들 관련해서는 그래서 뭐 일자리를 계속 유지해 준다든지 뭐 자금을 뭐 지원해 준다든지 그 관련돼서 일부 예산이 좀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거 관련돼서는 좀 소외된 지역, 뭐 농어촌 지역에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좀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격 진료 관련된 이제 격오지 관련된 원격 진료 관련된 산업은 조금 더 육성하겠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은 오늘 뭐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뭐 그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그런 거에 조금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 뭐 비트컴퓨터나 뭐 유비케어 뭐 이렇게 또 좀 작은 종목은 네오팩트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 산업은 좀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는 영상은 현장 영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가장 부각될 섹터는 무엇일지 이 자리에 지금 뭐 네이버의 대표 그리고 또 SK라던가 뭐 대기업들의 대표들이 나오는 것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섹터로 어떤 걸 보고 계신가요? 일단 가장 큰 걸 보셔야 되겠죠. 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는 여전히 뭐 5G나 통신 장비, 그다음에 좀 낙후되어 있던 통신 시설 이런 인프라들을 재구축하는 거 네. 그런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린 뉴딜 관련돼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육성, 네.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그 외에 이제 확장되면 수소 경제까지 이제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관련주를 보면 5G나 뭐 수소가 가장 좀 핫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 그리고 수소가 가장 핫할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주 쪽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최근에 관련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CFC는 오늘 장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선반영이 끝난 것인지 뭐 수소차 5G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재생에너지는 이제 끝난 건가요? 뭐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제 일단은 한 번에 이익 실현 정도라고 보시면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이익 실현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내용을 보면 뭐 CS 윈드 생각보다 굉장히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그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크게 보면 뭐 그린 뉴딜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아직 좀 미미한 상황이죠. 유럽에 비해서는. 유럽이 굉장히 강하게 수소 경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저탄소 국가로 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뭐 초창기 때부터 계속 수소 경제를 강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저탄소 국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이제 발전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면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잉여로 남아야지만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1단계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좀 더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 기업들 여전히 좀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국제적으로도 계속 지금 뭐 확대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출 관련된 이슈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참석자들 간의 거리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는 게 참 어렵다 보니 이번에는 이렇게 거리 두기도 이어지면서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언택트 산업을 그만큼 더 육성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비대면 관련주로 앞서 뭐 원격 의료주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눈여겨보고 있는 것도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판 뉴딜로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분들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뭐 언택 관련돼서 뭐 산업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언택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디지털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기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이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는 뭐 DNA라고 하죠. 그래서 뭐 디지털, 그다음에 네트워크, A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로 묶어서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관련주로 지금 뭐가 과연 이제 좋냐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뭐 교육 관련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전히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관련돼서 여전히 지금 하고는 있지만 좀 뭐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관련 것 산업을 더 키우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네. 하나가 이제 원격 진료 아까 얘기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돼서도 뭐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제가 증권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옛날부터네요. 예, 네. 뭐 그때부터도 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불을 뿜고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전면적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관련돼서도 여전히 좀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서 네.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긴 해야 되겠는데 네.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저는 한 네오팩트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오팩트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코로나 위기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 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 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 조건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 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 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판 뉴딜에 대한 발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좀 보면서 현장 이야기 보면서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크게 세 골자로 좀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일자리 자리, 고용 문제를 꼽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린 뉴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위기는 계속해서 상존할 것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단순히 1년, 2년이 아니라 향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지원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차 부분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소차만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원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면 그 관련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내용이 좀 방대한 내용인데, 네, 그렇죠. 예, 에너지 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 뭐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는 하지만 기존에 이제 그 석탄, 석유 산업 위주의 에너지원 위주에서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죠. 이런 공해를 많이 유발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들에 대한 그 에너지원을 이제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잉여 전력, 그 전기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가 뭐냐면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전기가 생산되고 태양광은 또 태양광이 좋을 때 햇빛이 좋을 때 많이 생산이 되는데 또 안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에너지가 꾸준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나올 땐 많이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잉여 에너지라든지 남는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가. 그래서 일부 배터리에다 저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게 이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다시 모아놓고 그 수소로 다시 연료로 차를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이제 유럽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동국 SNC도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하락 전환했어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현재 주가는 6,56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 하나솔루션도 현재는 하락 전환하면서 2%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 그린 뉴딜 안에서 탑픽 종목을 하나 꼽아보자면 이건희 차장님의 선택은 사실 저희가 지금 갑자기 나온 소식을 가지고 즉석으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그린뉴딜 풍력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예, 태양광 가지고 여전히 말은 많은데 태양광 쪽이 약간 좀 소외를 많이 받았죠. 많이 받고 있고 여전히 중국산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있지만 가장 대표 기업은 하나솔루션인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큐셀 자회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에서 하나솔루션이 좀 많이 소외받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강조를 했던 게 디지털 뉴딜에서 5G 쪽이었어요. 네. 실제로 제가 종목들이 좀 움직이나 하고 보니까 HFR이 현재 한 3%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공공 와이파이로 거론됐던 머큐리에 같은 경우도 갑자기 뛰어 올랐다가 현재는 또 하락 전환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보고대회 했으니까 팔까 말까 더 갈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5G에 대한 강조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지 키워드를 꼽아볼게요. 일단 5G는 이제 장비주를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비요? 예,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여전히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계속 딜레이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제 5G 투자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정부가 민다고 해서 무조건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해야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민간 기업들을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뭐 휴대폰은 다 5G를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이제 4G 핸드폰은 좀 구형이 돼 버렸죠. 근데 아직까지 5G 통신망은 여전히 안 깔려져 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는 이제 뭐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이제 뭐 미국도 이제 7월 이후로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대규모로 발표를 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5G망을 더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아까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통신 요금이 좀 부담스러운 계층들을 위한 뭐 무료 와이파이를 좀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런 인프라 투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조화롭게 엮어서 나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기조겠습니다. 네, 이 디지털 분야에 있는 이제 비대면 의료 관련주로 최선을 주는 네오팩트를 꼽아주셨어요. 5G 네오팩트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용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됐는데 튼튼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면서 일자리를 잃고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점에서 오늘 윌비스도 달릴까 말까 해서 소개해드렸고 현재도 11% 넘게 변동폭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외에 뭐 사람인 HR, 에스코넥 등등 있거든요. 일자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테마성이 짙긴 한데 그래도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일자리 관련주들은 그런 관련 기업들보다는 네.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수소 발표도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엔 일자리입니다. 결국에는 일자리 14만 개를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뭐 유럽이든 간에 결국에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핵심은 미래 산업을 어떻게 누가 주도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자리를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이나 뭐 미국 시장도 결국에는 실업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걸 지표로 보고 뭐 사실은 연준이나 뭐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국민보고 대회를 나와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골자로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일자리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건희 차장의 경우에는 5G 그리고 비대면 관련해서 원격 의료 쪽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